복도 끝, 불이 나간 천장 아래. 윤세연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모두가 식당으로 달려가는 그 시간, 세연은 늘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시선에 닿지 않기 위해. 손에 쟁반을 들고 교실 옆 창가에 쪼그려 앉은 세연 앞에 그림자 셋이 길게 드리워졌다. 클로이. 반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눈치를 보지 않는 아이. 그 옆에는 늘 따라다니는 브룩, 그리고 멀리서 휘파람을 불며 다가오는 조시. 클로이는 짧게 웃었다. 거기 너 자리 아니야? 쟁반에 놓인 음식은 말없이 발등을 타고 쏟아졌다.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밥풀 하나하나를 주워 담았다. 클로이는 비웃으며 뒤돌아섰고 브룩은 세연의 어깨를 손끝으로 툭 치고 지나갔다. 조시는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진짜 한국인 애들은 왜 이래? 복도에 남은 세연은 바닥을 향한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등에 남은 국물 자국을 닦으며 조용히 눈을 떴다. 사람들은 말하죠. 착한 애들은 언제나 당한다고. 그런데 그건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당하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걸지도 모르거든요. 윤세연은 지금 참는 중이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누군가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는지를요. 그날 저녁 세연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꿰어 신었다. 엄마는 짧게 물었다. 또. 세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문을 닫고 나온 순간부터 표정은 사라졌다. 도시 외곽의 작은 공터. 낡은 창고 옆에 자리 잡은 조용한 공간. 이곳은 세연의 밤마다의 훈련장이었다.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몸을 풀었다. 조용히 발을 들고 내려찍는 동작. 숨을 참았다 내쉬는 리듬. 허공을 가르는 동작들이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땀이 이마를 타고 내려올 때쯤 세연은 자세를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작고 둥근 달이 떠 있었다. 그 시선 위로 갑자기 들려온 낯익은 목소리. 아직도 이걸 해? 그 목소리에 세연은 고개를 돌렸다. 엄마였다. 손엔 오래된 도복이 들려 있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이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다시 하고 싶어졌어.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아무도 모르게 지는 건 너무 억울하니까. 엄마는 말없이 도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세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말 대신 전해지는 무언의 응원. 이 아이가 조용한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죠. 윤세연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차기가 얼마나 빠른지, 주먹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동안은 숨겨왔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세상 앞에 꺼내놓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결심. 오직 자신만 아는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실 복도. 조용히 걷던 세연에게 조시가 일부러 부딪힌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떨어지고 조시는 헛웃음을 흘리며 슬쩍 발로 차버린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냐? 브룩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낄낄댄다. 하지만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천천히 책을 주워 담고는 눈을 한번 마주친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음 시간은 체육 수업. 실내 체육관에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가운데 체육 선생이 짝을 지어 스트레칭을 시키고 이어서 간단한 몸싸움 중심의 태그 게임을 시작한다. 클로이와 브룩은 일부러 세연 옆으로 다가간다. 너 체육 못하지? 그냥 앉아있어. 조시도 비웃으며 소리친다. 쟤는 팔도 잘 못 들잖아. 선생이 제지하기도 전에 게임이 시작되고 조시는 다가와 세연의 팔을 잡는다. 하지만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발이 미끄러진 듯 조시가 한 바퀴를 돌며 바닥에 쓰러진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조시는 벌떡 일어나며 제가 밀었어. 라고 외친다.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본 사람은 없다. 클로이는 눈을 가늘게 뜬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 반면 세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난다. 윤세연은 누군가에게 맞서기 위해 거칠게 덤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자신을 밀어붙이려 하면 슬쩍 비켜나며 상대를 무너뜨리는 법은 알고 있었죠.
소리 없이 빠르게 들키지 않게. 첫 번째 반격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분명하게. 이 아이들은 아직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그날 이후 클로이는 조용히 세연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한마디 조롱이라도 던졌을 상황에서 그녀는 묘하게 침묵을 지켰다. 브룩은 여전히 깔보듯 바라보며 지나쳤지만 클로이는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었다. 반면 조시는 지난 수업의 일이 마음에 걸렸는지 쉬는 시간마다 괜히 세연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세연은 여전히 묵묵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듯 흐트러짐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세연은 벽장 속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한동안 꺼내지 않았던 도복과 벨트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먼지가 묻은 도복을 털어내며 세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던 날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을 나는 듯한 발차기를 보여주던 그 순간. 이제는 모두가 잊고 있는 이름. 태권도 천재 윤세연. 거울 앞에 선 세연은 다시 도복을 입는다. 허리에 매듭을 지을 때 손이 잠시 멈췄다.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숨죽이며 지낸 학교 생활, 무시당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손끝으로 전해지듯 매듭을 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표를 떼어낸다.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윤세연은 이름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자신이 누구인지도.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그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강함은 때로는 조용히 웅크리고 있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터져나오는 법이니까요. 이 조용한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이 아이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체육관 복도 한쪽에서 학생들이 모여 웃고 있었다. 벽에 기대선 부룩은 세연을 가리키며 또다시 조롱 섞인 농담을 던졌고 조시는 멀리서 농구공을 굴려 세연의 발 앞에 일부러 멈추게 했다. 세연은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는 조용히 공을 발로 굴려 되돌려 주었다. 아무 말도 없이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하지만 그 무표정 속엔 분명한 결심이 있었다. 다음 수업은 자유수련이 포함된 체육 시간. 선생이 말한다. 오늘은 간단한 자기 방어 훈련을 해볼 거다. 짝을 지어서 연습해보자. 반 아이들은 서로 짝을 고르기 바쁘고 세연은 여전히 혼자였다. 그러자 부르기 웃으며 다가왔다. 같이 하자. 내가 약하게 해줄게. 아이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룩은 농담인 척하며 슬쩍 세연의 손목을 꺾는다. 그 순간 세연이 움직였다. 반박자도 늦지 않게 마치 본능처럼. 부룩의 중심이 무너지고 몸이 회전하며 매트에 그대로 내리꽂혔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부룩은 당황한 채 바닥을 짚으며 일어났고 선생은 급히 다가와 상황을 수습했다. 뭐야, 괜찮아? 실수한 거야? 부룩은 얼굴이 하얘진 채 고개만 끄덕였다. 클로이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는 확신이 생겼다. 이 아이 뭔가 숨기고 있다. 사람들은 예상 밖의 장면 앞에서 쉽게 얼어붙습니다. 윤세연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자신의 말을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폭력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경고였죠. 조용하고 간결한 경고. 그리고 그 경고는 오래전부터 누적된 균열을 깨뜨리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게시판 앞에 조용한 소란이 일었다. 공지문 하나가 붙어 있었다. 다음 주 교내 체육대회, 학생 시범 무대 참여자 모집. 그 아래 작고 반듯한 글씨. 참가 신청 윤세연. 처음으로 이름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름을 본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동안 배경처럼 존재하던 아이가 이제 무대에 올라간다고. 교실에 앉은 클로이는 아무 말이 없었다.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조시는 킥킥 웃으며 말했다. 예, 우리보다 더 오지게 깨지는 거 보러 가자. 하지만 부르은 말이 없었다. 손목에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세연은 집에서 도복을 정리하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손끝으로 천을 매만지며 마음을 다잡는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었다. 모든 조롱에 대한 응답이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선언이었다. 엄마는 말없이 가방을 챙겨주며 작게 미소 지었다.
이왕 하는 거 눈에 확 띄게 하고 와. 체육대회 날. 사람들로 가득 찬 체육관. 시범 경기를 기다리며 아이들이 삼삼오오 앉아 웅성거린다. 무대 뒤편에 서 있는 세연은 도복을 입고 벽에 기대숨을 고른다.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는다. 곧 이름이 불리고 관중의 시선이 집중된다. 윤세연은 드디어 무대 위에 섰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얼굴. 이제는 모든 조롱 앞에서 직접 말할 차례였습니다. 말이 아닌 동작으로, 발차기로, 움직임 하나하나로. 이 무대는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다. 천장의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한가운데 윤세연이 섰다. 도복 위로 반듯하게 메어진 띠. 가녀린 체격은 여전히 낯설고 긴 머리카락도 묶여 있었지만 눈빛 하나는 달랐다. 체육 선생이 진행을 시작하며 시범 대결 상대가 등장한다. 전교 체육부 소속 수상 경력도 있는 남학생. 키는 크고 근육질이지만 무심하게 웃으며 세연을 바라본다. 첫 시범이 시작되고 남학생이 앞서 발을 내딛는 순간 세연의 움직임이 달라진다. 부드럽게 몸을 낮추고 순식간에 회전하며 발차기를 내리꽂는다.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상대의 팔이 막는다. 관중석이 웅성인다. 선생조차 놀란 듯 말없이 지켜본다. 두 번째 공격 세연은 상대의 옆을 빠르게 파고들어 허공에서 다시 발을 뻗는다. 이번엔 정통으로 명중했다. 중심이 무너진 남학생은 바닥을 구른다. 체육관이 조용해지고 모두가 숨을 죽인다. 조시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라보고 클로이도 얼굴이 경직된 채 말이 없다. 마지막 기술. 세연은 정면을 바라본다. 모두가 바라보는 그 시선 위로 천천히 말이 나온다. 제 이름은 윤세연입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세계 랭킹 1위였습니다. 관중석이 술렁인다. 아이들은 속삭이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는다. 클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고 부르군 손목을 움켜쥐며 고개를 떨군다. 조시는 땀이 맺힌 손으로 이마를 문지른다. 체육관을 울리는 박수 소리. 누군가 먼저 시작했고 이내 전체가 따라 올린다. 윤세연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얼굴, 진짜 실력, 진짜 자신. 아무 말 없이 조롱을 견디던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발차기 하나로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깔보았던 그 존재가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이었단 걸 말이죠.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 날 학교는 조용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던 아이들은 세연을 피하듯 걸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함부로 웃지 않았다. 클로이와 부룩, 조시마저도 말이 없었다. 특히 부룩은 체육 수업도 빠졌고 클로이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그날 이후로 세연은 다시 말이 없어졌다. 점심시간에도 조용히 창가에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고 비웃는 말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교무실 앞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국제 청소년 태권도 대회 출전 명단 윤세연. 이름은 맨 위에 적혀 있었고 국적은 대한민국으로 표기돼 있었다. 선생들은 웅성이며 이 학생 그런 애였어? 라고 중얼거렸고 학생들은 게시글 앞에서 속삭이듯 말했다. 얘 진짜 세계 랭킹이래. 누군가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웃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클로이는 게시판 앞에서 멍하니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뒤돌아섰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나가며 속삭였다. 그 아이는 참는 법도 싸우는 법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진짜로 무서운 건 그런 사람이란 거야. 그날 오후 세연은 다시 도복을 입고 공터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고 그녀는 눈을 감는다. 웃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용히 웃고 있었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이미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시 발을 들어 올렸다. 사람들은 쉽게 판단합니다. 조용하면 약하다고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윤세연은 보여줬습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키는 거라는 걸. 조용했던 아이 하나가 세상을 향해 남긴 메시지. 그리고 그 말 없는 복수가 누구보다 시원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속이 좀 뻥 뚫리셨나요?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진짜는 결국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된다면 구독은 선택이 아니라 약속이겠죠.